안녕하세요. 건설업 관리 전문 지인노업법인의 이기로 대리입니다. 예정이 없던 급작스러운 실직이나 근무 중 재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보험의 가입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 대체인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을 통해 알아볼까요? 피보험 자격 업무는 고용보험 EI 사이트에서도 접수가 가능했으나 기능 통합으로 인하여 토탈서비스에서만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빠른 서비스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클릭하시거나 상단 사업장 민원 접수 신고, 자격관리,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보시면 화면 입력 방식과 엑셀 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면 입력 방식은 근로자 한 명 한 명의 정보를 토탈 서비스 창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 엑셀 파일 불러오기는 전용 서식에 근로자 정보를 모두 기입하신 다음에 업로드하는 것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틀을 알면 엑셀 서식의 작성법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화면 입력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험 구분인데요. 취득신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고용과 산재보험에 각각 가입하는 걸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고용, 산재를 모두 체크하여 접수하는 것처럼 일용직 근로내용 확인 신고도 동일한 개념으로 가입하려는 보험에 체크를 각각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건설업은 산재 현장 단위로 가입하여 근로자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고용보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년, 월은 신고하려는 근무 귀속월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4월에 근무한 내용이라면 언제 신고하던지 상관없이 2020년 4월로 맞추면 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고용보험 취득신고의 대체이고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결되다 보니 신고의 지연, 정정, 취소에 모두 과태료가 있습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의 신고 기한은 근무 귀속월의 2월 15일까지이지만 과태료 유예기간이 한 달이 있어서 2월 14일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귀속 노임이라면 신고 기한은 5월 15일까지이지만 과태료 유예로 6월 14일까지는 과태료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신고를 넣으려는 현장의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본사나 원도급 또는 고용보험 승인받은 하도급 현장은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미승인 하도급은 사업장 관리번호를 본사 0번으로 설정하신 뒤에 아래 하수급인 관리번호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옆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지급 명세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 꼭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를 설정하면 나머지 정보들은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고 밑에 고용관리 책임자만 넣어주시면 사업장 관련 정보는 모두 끝이 나는데요. 고용관리 책임자는 대표님이나 상용직원 한 명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종종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 공단에서 연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근로자 정보 기입란입니다. 보험 구분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일하게 고용보험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고 옆에 돋보기를 눌러주시면 체류 자격 및 국적은 자동으로 조회되고 성명을 기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화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이 주민등록번호 옆에 돋보기는 실명 확인이 아니라 단순히 자릿수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탈자가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일수는 출근한 날을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출근한 날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혹은 다음 날까지 연장 근로했는지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출근한 당일 하루만 체크됩니다. 일 평균 근로시간은 실제 근무 시간을 계산하여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8시간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 지급 기초 일수는 위에 근로 일수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는데요. 만약 주유수당 등으로 위에 일수 외에 추가적으로 임금이 발생한 날짜가 있다면 합산하여서 수기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보수 총액은 세전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 임금 총액은 세전 비과세를 포함한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용직 임금에 따로 비과세가 분계되어 있지 않다면 보수 총액과 임금 총액을 같은 금액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직종은 옆에 돋보기를 눌러서 근로자가 업무한 내용에 맞는 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경력 등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넓은 범위인 706 건설 채굴 단순 종사자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이직 사유와 보험료 부과 구분 부호 사유는 해당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는 4분기별로 지급한 임금 및 소득세를 신고하는 일용직 지급 명세서를 근로내용 확인 신고랑 함께 접수할 수 있는 기능으로 지급 명세서를 따로 신고하고 계시다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며, 함께 접수하시려면 상단에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고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를 체크하신 다음에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연월, 비과세를 제외한 총 지급액, 식대, 차량 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소득, 일용직 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비과세 소득란에 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인 15만 원을 입력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금액은 비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외국인처럼 제외되는 인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지급 명세서에는 모든 인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만으로는 지급 명세서의 모든 인원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지급 명세 신고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지급 명세서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면 입력하지 않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올바르게 기재하였다면 대상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아래 리스트에 올리시면 되는데요. 해당 현장에 모든 인원이 리스트에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가 리스트에 들어갔다면 신고자료 검증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옆에 접수 버튼을 눌러서 신고를 해주시면 해당 현장의 신고는 끝이 납니다. 만약 같은 달에 다른 현장의 노임도 발생한다면 현장별로 이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토탈 서비스를 통해 화면 입력 방식으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몇 가지 유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설업은 고용보험만 체크하고, 둘째, 근무 귀소거래 2월 14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셋째, 지급 명세서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및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내용을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넷째, 고용관리 책임자는 꼭 기재해 주시는 것이 좋고, 다섯 번째로 근무 일수는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출근한 당일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직종과 일평균 근로시간에 연연하실 필요 없으며, 보수 총액은 비과세 제외, 임금 총액은 비과세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용 중에 질문사항은 저희 카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